네, 이제 2시간 정도 이후면 첫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주한미군 문제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재미동포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 이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네, 사실 그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얘기는 사실 제 기억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부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진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를 본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네네. 그게 포괄적인 전략동맹,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통해서 이런 기조가 유지되어 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다른 말을 쓰고 있죠. 동맹 현대화라고. 결국은 이 주변 환경,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3년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한반도만 보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자라는 지금 이 표현을 갖다 미국 측에서는 쓰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라는 그런 이 문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면서 한미 동맹을 좀 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그 용도 변경을 좀 하자라는 것인데 한국은 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우리가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주한미군의 본연의 임무는 한반도의 이 방위 그러니까 북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런 또 기조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예, 우리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70년 한미 동맹 관계를 이렇게 4단계로 아주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군사 동맹에서 그다음에 경제 동맹, 기술 동맹으로. 근데 마지막에 이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인데 이 용어를 만드는데 사실 미국 가기 전부터 대통령 참모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용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요. 미래형 맞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적이란 말이 군사 동맹, 경제 동맹, 그다음 기술 동맹 이걸 다 포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동맹이라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상당히. 그래서 3단계까지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왔는데 마지막 트럼프 이제 4단계로 가는데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에 가는 것이 심한 우리가 진통을 한번 겪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쓴 보약으로 알고 우리가 이번 트럼프의 고비를 넘는 중요한 실험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 같이 몽땅 몰려간 참모들도 이번에 이 트럼프의 미국, 트럼프의 정부 백악관을 충분히 온몸으로 겪고 부딪히고 극복하다 보면 이후에 우리 한미 관계는 상당히 탄탄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자,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 기자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언론을 의식해서 돌발 발언을 던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예측 불허라는 키워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수위입니다만 이번 즉흥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 외교팀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밑 조율을 치밀하게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다뤘지만 지금 SNS에 글을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게 이제 좀 진위 여부를 갖다가 판명을 갖다가 조금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런 글을 올린 게 사실이라면은 뭐 충분히 이 트럼프가 회의장에서도
돌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네. 일단은 유연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화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돌출 발언이나 돌발 행동을 해서 상대방을 당혹하게 만든다라고 들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좀 그래도 중요한 외교 파트너를 대상으로는 그러한 언행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특히 그 파트너 국가에서 뭔가 좀 성의를 가지고 회담을 준비를 하고 그 예의를 갖추고 조금 아부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언행을 자제를 했었는데 그 SNS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아직도 충격에서 저는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도 놀랍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의연하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부에서 거론되는 트럼프 공략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좀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트럼프 두 정상회담을 보면서 자꾸 생각나고 오버랩이 되는 게 과거에 이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또 노무현 정부의 안보실장이 사실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남북 정상회담 불과 며칠 전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김정일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고 선동가이고 돌발 인파이터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을 할 거다. 예를 들면 하루 더 머물다 가라고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를 가자고 제안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노무현 대통령 제가 물어봤죠. 당황을 못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즉답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즉답하지 말고 참모들에게 의논을 하겠다고 미루면 일단 강한 스트롱맨들은 바로 맥이 끊깁니다. 네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죠. 근데 결국 실제로 근데 그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맞아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근거리 한 건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발언이란 트럼프 스타일도 보면 그것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체질적으로 DNA 선동가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냅다 내 질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발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즉흥적인 직설 화법을 쓰죠.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 사실은 힘들지만 충분히 상대방을 파악하고 가면 얼마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준비된 간접 화법 철저하게 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그 각본에 따라서 또박또박 용의 주도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엉뚱한 발언하거나 엉뚱한 SNS에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거나 예를 들면 혹은 직접 대면 과정에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전혀 냉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준비된 시나리오대로만 따박따박 걸어가면 우리는 그 페이스에 상대방 페이스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그 시험 무대 그런 게 바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특히 오늘 내일 사이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이제 즉답을 피하고 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네네, 나서야 한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뭔가라고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사업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라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숙청 발언에 대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이 전후 맥락 또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영어로도 보니까 뭐 seems like large and revolution이라고 혁명이라든지 뭐 숙청 이런 표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단어가.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적개심이란 이런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마지막 보면은 그런데 내가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관심 가져서 고맙다라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드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언론들은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 발언을 숙청 내지 혁명을 지금 최근에 특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속된 이런 사태를 빗댄 거 아니냐라고 보도가 지금 속보로 쭉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맥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단어는 두 단어가 숙청, 혁명 이 단어는 매우 세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미심쩍 긴가민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협상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확 이재명을 흐트러뜨려 놓고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상대가 꺼내기를 원치 않는 부분 다루기 힘든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바늘로 찌르듯이 네네. 건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딱 취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그 선동과 형의 협상 전략이 전략.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이 내용이 전해졌을 때 교수님께서 상당히 좀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도 뭐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뭐 협상 전략으로 보기에도 도가 지나쳐도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고요. 사실이라면은 사실 한미 관계의 신뢰를 기본적인 신뢰를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예. 사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들 그러니까 정책 서클에서 정책을 갖다 지금 만드는 분들은 아니지만 과거에 정책을 만들었던 분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대하듯이 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볼소나로 전 대통령처럼 막 구해주고 싶어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갖다 제가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펄지 레볼루션 한국에서 어떤 속청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에 어떤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런 글을 올렸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참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뭔가 좀 인내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고 이 대통령이 보이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한미 관계의 정말 기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중차대한 어떤 그런 이 뭐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고 다른 어떤 논의가 큰 의미가 있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저게 협상 전략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과거에 말해도 그 젤렌스키가 왔을 때 엄청나게 망신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만나는데 뭐 이거 또 무슨 군복 입고 그러냐고 거의 내쫓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젤렌스키 만났을 때 어쨌습니까? 엄청나게 대우하고 우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푸틴은 과거에 무지무지하게 치렀어요. 케미가 그렇죠? 트럼프 무슨 트럼프 그러니까 푸틴의 무슨 로만스라고 할 정도 둘이 가까웠는데 최근 들어 상당히 또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본인이 필요하면 어느 나라 지도자인데 밀고 당기고 한다. 아주 그 심하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네, 예.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코멘트를 보면요.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과 협상을 하기 뭐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멘트를 보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무슨 한국에 사업을 합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그거는 아직도 머리에서 끝까지 완전히 그 사업가 정신 좀 표현이 센 표현하면 장사꾼 마인드로 지금 이거를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처럼 온 김에 지금 여러 가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로 좀 긴장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대 이때 확실하게 뒤흔들어서 많은 거를 몽땅 취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그릇된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안보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개입 확대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 주한미군이 이 개입을 해서 한국이 그런 어떤 한반도 외의 지역의 분쟁에 연루가 되는 상황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이 한미 상호조약 3조를 읽어보면은 양 국가가 이 태평양에서 위협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상대로 공동으로 뭐 대응하자 뭐 이제 이런 이 조항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한미 동맹 그리고 이 주한미군 이 상호 방위 조약의 지역적인 범위가 반드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까지 어떤 지역적인 범위를 넓히자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와 있던 것이고 예. 일정 부분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를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이 동북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분쟁에 연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도 미국은 존중한다. 뭐 이제 이런 조약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조로 그런 성격으로 주한미군의 이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러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활동을 하는 것을 뭐 예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미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국익에 반하게 다른 지역에 연루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도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이번 회담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로 쓰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 유연성의 핵심이 그러니까 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견제 그게 핵심인데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지금 중국과 통상이라는 무역이라는 전체적인 경제 거래 규모가 1위입니다. 알다시피 중국이 1위,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뭐 중국과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랜 한미 동맹 관계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당장 차제에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미래의 어떤 전략적 관계라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성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제에. 그래서 그 빌미와 명분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그런 극한 정치적 발언, 트럼프 발언들이 정말 사실로 정확하게 이제 확인되고 점점 검증되고 확산이 된다면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국과의 관계의 어떤 재정립,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강조했던 철저한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미국이 스스로 우리에게 제공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뼈아프고 힘들더라도 이번 과정을 상당히 좀 약으로 알고 여러 가지 전략적 노하우를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또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